윤석열의 내란은 계획이 철저하게 돼 있었고, 근데 이거를 언제 하느냐가 그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 시기가 관건이었던 거고. 네, 오늘 그 이 얘기한 거를 쫙 제가 2번 들었다 했잖아요. 네. 그 시점은 트리거는 뭐였냐면 다 아시겠지만 이 중앙지검장 검사 탄핵이랑 네. 감사원장 탄핵에 거기서 이제 해야겠다 준비해왔던 거. 이건 국민들이 뭔가 나를 동조해 줄 거다. 그게 네. 트리거였던 그러니까 것 빌드업을 같아. 했다라고 자기는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미 앞에부터 동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빌드업도 안 된 거예요. 아니 최재도 네. 어떻게 탄핵을 안 합니까?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네. 지금까지 감사원의 그 행태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뭐 탄핵 남발했다? 그렇게 보는 국민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니 인사가 너무나도 구린데 아니 이진숙 빵 사 먹고 와가지고 방송장악 들이댔다가 법원에서 제동을 걸려가지고 아무 방송장악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탄핵 안 시킵니까? 그치. 그리고 김문수 같은 자도 어떻게 탄핵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못 시켰잖아요. 억울한 거야 그게. 너무 많아서 그래. 아니 근데 그분은 국무회의도 안 나오셨어. 그러니까 절묘해 유인촌 보니까. 뭐 김문수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묘하다니까 이게. 이번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진짜 자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거예요. 내가 왜 여기 나와가지고 그거 11명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뭐 예를 들면 박성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말고 송미령 뭐 이런 분도 있잖아요. 송미령 기가 막히대요. 어제 발언 들어보니까 어. 송미령은 뭐라는 줄 아세요? 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 진짜 그 너무-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뭐 잘 들리지도 않아. 그러더니 네. 저는 계엄이 선포될 줄 알았으면 안 갔을 겁니다. 뭘 안 가? 계엄이 선포될 줄 알았으면 가서 더 말렸어야지. 아니, 그걸 해명이라고 하고 있다니까. 상황 농림부 설명이- 장관이. 송미령이 얘기한 상황 설명이 뭐냐면 나 미치겠다. 막 늦게 도착했어. 앉아서 뭐예요? 이랬더니 딱 두 단어 하나 들었다는 거야. 뭐예요? 이랬더니 계엄. 이거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기 때문에 무항장했다라는 건데 알았으면 더 안 갔을 거래. 알았으면 더 갔어야죠 본인이. 가서 당장 뜯어 말렸어야지. 뜯어 말렸어야지. 뜯어 마이크 말려야죠. 뺏어왔어야지. 대통령 멱살을 잡아서라도 그러니까, 업어치기를 네. 10명이 그거 포위 못 합니까? 그러니까 10명이라도 팔다리를 잡았어야지. 그러니까 사표를 그때 던졌어야 돼요, 사실은. 저는 이 계엄에 동의 못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의를 박차고 나와요. 표명했으면은 그렇지. 그 사람들은 면죄부가 어느 정도는 주어질 텐데 네. 지금 일단은 내가 왜 갔냐? 안 간 사람들 저렇게 많은데 이거에 후회를 할 테고 지금 처신을 후회를 할 텐데 그 윤석열 대통령 그게 나는 이거 여론조사가 너무 웃기더라고. 아까 전에 뭐 이제 그 왜 그 타이밍에 네, 했느냐. 네.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이제 야당이 그 예산 삭감했다, 탄핵을 남발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보수 언론인 데일리안이 의뢰해서 여론조사 공정이 12월 9일날 ARS로 1,000명 조사한 거거든요. 물어봤군요. 네. 야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윤 대통령 계엄 선포의 가장 큰 이유 이건 국민들한테 국민의 물어본 거예요. 생각. 1위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기 위해 60.1%. 국정 발목 잡기 때문에 20.7, 반국가 세력 척결 7.3, 부정선거 밝히기 위해 6.6. 야. 그러니까 국민들도 다 김건희 살리려고 이렇게 한 하고 게 아니냐. 있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중국 언론에서 김건희 살리려고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린 윤석열 이렇게 기사 제목이 나갔어요. 제가 이제 뽑을 정도니까. 근데 제가 아까 한동훈도 되게 얍삽하다 그랬잖아요. 더 얍삽한 사람들 또 있습니다. 그게 검찰이에요. 검찰이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윤석열과 권력과 친한 사람들 수사한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거 다 덮어줬잖아요. 공천 개입 덮어, 뇌물 덮어, 양평 덮어, 뭐 다 덮었어요. 지금까지 나온 거 주가 조작도 덮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내란죄가 발발하고 이제 일이 다 끝나니까 이제 와서 수사하겠다고 덤비면서 김용현 인신을 구속해 가잖아요. 그렇겠죠. 네. 아니 지금까지 수사 안 해왔으면 가만히 있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들이 수사 권한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지도 않고 이제 와가지고는 아주 비겁하게 마치 하이에나 떼들이 그 썩은 고기 덩어리에 달라붙듯이 것처럼, 네. 이제 와서 달라붙는 것도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라도 수사를 열심히 해왔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지금까지 수사를 안 해왔기 때문에 검찰 특활비도 깎은 거예요. 편향내 수사하니까 특경비 깎은 거예요. 그거 싹 빼고 입 싹 씻고 이 검찰에 대해서 특활비 깎았고 뭐 탄핵했고 이 논리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윤석열의 논리 자체가 네. 아주 헛소리예요. 아주 헛소리.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너무 실망스럽다 보니까 그가 동조했던 사람들도 이탈이 일어나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몇 번째 네. 바뀐 거지? 이번이?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정확하게 다섯 다섯 번째예요. 번째죠. 제가 다시 다섯 했습니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네, 그때 이제 뭐죠? 함성 소리가 막 나왔죠. 내려와. 네, 내려와. 네. 사퇴해. 사퇴해. 네. 막 이러면서 뭐 이제 난리가 났는데
한동훈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출구를 찾을까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입장 변경을 또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네. 앞에서 바꾸다 보니까 뭔가 명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탄핵을 찬성하는 쪽으로 조금 빠져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마음속으로는 되게 반가웠을 거야. 윤석열의 저 담화가 굉장히 반가웠을 거다. 이제 명분을- 정말로 이제 어, 축적됐다. 이제는 네. 이제 내가 이렇게 해도 크게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뭐 일부는 뭐 비난하겠지만은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네. 했고 지금 뭐 뒤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들이 지금 맞아요. 표결에 네. 참여하겠다 최소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음. 이 담화로 인해서 타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런데 네. 왜 이날 했을까? 저는 이게 궁금한데 기사가 나왔더라고. 고성국 TV에서 어저께 그 방송 내용이 뭐였냐면은 윤석열이 덜컥 구속되면은 자기가 왜 계엄을 했는지를 설명할 기회를 잡지 못한다. 그 전에 해야 된다. 이거를 어제 방송을 했어요. 와, 그러면 야, 이 뭐야 이거. 그러니까 내 생각에 또 네. 지금 보니까 계속 술 먹으면서 이제 본인 비판하는 거 보기 싫잖아. 솔직히 인간은 보기 싫거든요. 그렇죠. 사람이라면은 네. 뭐 어쨌든 다양하게 들어야 되지만 지금 같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막 공경에 빠졌을 때는 또 구글 유튜브 보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 고성국 TV, 뭐 따따붙다, 뭐 무슨 뭐 이봉규 TV, 뭐 이런 거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뭐 신의 한수 이런 거. 네. 거기서 근데 그래? 그래 빨리 내일 담화를 해야 되겠구만.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게 그러니까. 근데 국민 앞에서 정말로 고개 숙여 사과하는 담화는 110초 했는데 오늘 자기 변명적으로 뭐 이것저것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30분 29분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나는 59분 안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 근데 저는 이번에 대통령 뭐 담화 이래가지고요 2차 계엄 선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그냥 그건 국민과 아니었죠. 싸우겠다까지 네. 끝쳤는데 저게 조금 더 진도 나가면 또 계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얘기 아닙니까? 본인이 절박해서 야당에 대한 경고의 필요성 때문에 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더 절박하잖아요. 그 더 경고할 필요성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2차 네. 계엄, 3차 계엄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말도 또 뒤에 가서 모순되는 게 처음에는 절박했고 경고로 했다라고 하면서 뒤에 가가지고는 또 선관위 부정선거 때문에 또 검침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검침 가스 나가. 검침. 그러니까 이게 이자는 정말 그 전두엽이 고장이 나가지고 쥐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자기가 몰라요. 아니, 지금- 근데 그게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심지어 전 세계가 지금 보고 있는데 얼마나 쪽팔립니까? 저 맞아요. 국격이 얼마나 추락합니까? 네. 저는요. 박근혜보다도 더 못한 인간이라고 보는 게 박근혜 그래도 군 동원 안 했습니다. 그 야당이 추천한 특검 받았습니다. 맞아요. 순순히 구속됐습니다. 이렇게까지 국민들을 불안하게는 안 하고 본인이 잘못은 했지만 역사상 대통령으로서 권위와 그 책임을 지는 자세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 자는 곱게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끌려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랑 저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 그러니까 네. 다르다는 건데 저는 그래서 경호처가 있고 그 이제 무장한 경호 그렇죠. 부대가 있잖아요. 네. 전 경찰 특공대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 경찰 특공대를 통해서라도 저는 강제력을 경찰이 저는 강하게 저는 뚫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나쁠 수가 제가 없어요.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윤석열은 진짜 뉴스를 아예 안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지도 않을 거고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예 안 보는 것 같고 사태 파악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얘기하신 것처럼 유튜브만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의 그 29분짜리 네. 그 이후에 지금 어떤 보수 쪽에서는 어떤 분위기인가 제가 찾아봤거든요 채널을. 네. 이봉규 TV는 이겁니다. 윤 대통령 긴급 담화로 승리 예감 눈물 납니다. 대역전 시작됐다. 부정선거 수사 탄력 암시. 이 와중에 한동훈 반역 확인.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윤석열은 온다, 이것만 보면 온다. 아 네. 됐다. 역시 내가 오전에 이거 한번 하니까 이제 분위기 바뀌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설상가상으로 와,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지러지하네. 선거를 했는데 106명이 투표했죠. 권성동 의원이 72표를 얻어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딱 7대3 정도 되더라고. 네. 72대 34 이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국힘의 지금 분포가 보면서 이제 TK 강경보수, TK를 중심으로 강경보수가 한 70% 그리고 이제 네. 수도권 뭐 여기가 뭐 개혁보수라고 말하기도 좀 웃긴데 하여간 반윤 아니면 비윤 반윤? 쪽이 네, 반윤, 비윤, 네. 이게 이제 한 30% 되는 것 같아요.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오히려. 네. 그러니까 괜히 어설프게 또 위장하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뭐 우리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똑같으면 원조 윤핵관이 이 정권의 문을 열었잖아요. 네. 이 정권의 문을 닫는 것도 권성동이 하는 게 제일 낫겠다 보니까. 그리고 아. 괜히 뭐 이상하게 개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나와가지고 뭔가 수습하려고 하지 하는 말고 신용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예. 그냥 이 정당의 정체성이 뭔지를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 그래 그분들은 상당수는 권성동은 강릉의 신이에요 진짜로. 누가 나와도 권성동은 아마 이번 다음 선거에도 심지어 이길 겁니다 권성동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국민의힘에 대한 규정을 윤석열은 내란 수괴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용현은 주요 임무 실행자고 저는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이라고 봅니다. 내란 동조 세력, 동조 세력. 내란 참여 네. 세력, 내란 은폐 세력 이렇게 규정하는 게 정확해요. 그래서 저는 뭐 위원정당 해산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안에도 적극적 가담 부역자, 적극적 부역자들이 뭐 추경호, 권성동 이제 이런 부류의 자들, 소위 친윤 그룹이고 친한 그룹들, 뭐 한동훈, 김재섭 이런 부류들은 소극적 침묵자죠. 근데 소극적 침묵도 공범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악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본인이 뭐 쫄았든 뭐 이해관계가 걸려있든지 간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그러는 와중에 반란군은 이 나라를 점령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게 5.18 아닙니까? 그게 12.12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전두환 네. 아닙니까? 그게 박정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괘씸하고 끔찍하고 한 게 왜 지난주에 탄핵 안 시켰습니까? 그랬으면 우리가 오늘 이 꼴까지 안 보고 이렇게까지 안 불안할 수 있거든요. 방금도 제가 문자 받았는데 어떤 저희 그 시리 네, 팬들이 네. 있습니다. 네. 저희 시리 대장이고 네. 우리 시리님께서 갑자기 그 잠실 하늘 위에 헬기가 세대 떠나지가 사진 찍어서 아이고, 가슴이 보내오셨어요. 철렁하다는 저보고 거지.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이게 네. 뭐냐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비행 훈련인지 아니면 지금 무슨 일에서 군이 하는지는 모르지만 네. 헬기만 봐도 국민들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길 가다가. 저도 그렇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생기죠. 그래서 저는 이 내란에 동조한 세력 저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그 불안감이 뭐냐면 오늘 오전에 전 국민이 아 확실히 정신이 나가 있는 사람이구나를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예. 아직까지는 정신 나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뜨든 간에 의심하는 거지. 뭘 할지 모른다는 네.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국민의힘 상황이 참 이렇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음. 그러니까 어젠가요 그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한테 받은 문자 메시지 있잖아요. 아. 참 명언이에요. 아빠 제발 정부적 판단 좀 하세요. 아니, 국민들이 지금 다 그런데 혼자만 엉뚱하게 가잖아. 정치인한테 정무적 판단을 하라고. 아니 그 자제분이 그래도 훌륭하신데 아빠 정무적으로 조언해 줄 게 아니라 아빠 정치 그만하세요. 아빠 뜯어 말려야 됩니다. 그 아빠 누군지 모르지만 정치 그만하세요. 정치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네. 이 위기 상황, 이 난리가 난 난국에서도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 자가 무슨 정치를 합니까? 그 답장이 뭐 마지막 모습은 내가 맞아, 뭐 그런 식의. 판단할 수 있게 뭐 하겠다 뭐 이런 아니 아버지 정치 그만하세요. 제가 뭐 네. 아들은 아니지만은 그만하세요. 정치. 네. 저 필요가 자식한테도 없습니다. 할 짓이 못 되는 게 뭐 자식은 아마 야 너네 아빠 개라며 이런 걸로 진짜로 그렇지. 그러니까 내란 동조 세력 된다니까 그렇게 지금. 될 거예요, 아마. 동조 세력이에요.